그러면은 지금 아무튼 시간이 돼가지고 일단 간략하게 요거 전반적인 거 설명드리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게 복합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복합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줄임말이에요. 도심은 도시에 짓는다는 거고 시골이 아니라 도시라는 거고, 공공주택이라는 거는 공공주택 그러면 막 임대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을 하는 것도 84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들은 보통 이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크기가 뭐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거가 기본이잖아요. 23평형, 33평형.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공주택이에요. 예, 그러고 복합사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가 복합이냐, 무슨 임대랑 일반 분양되는 게 복합이라서 복합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복합이라는 의미는 생활 SOC랑 아파트, 주거가 복합이라는 건데, 생활 SOC는 뭐냐면은 어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공공의 시설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공간들이나 애들 키우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공간들이 이제 생활 SOC, 그리고 운동하는 거, 뭐, 혹은 택배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SOC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SOC라는 거가 2019년도부터 이제 그 생활 SOC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정부 정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생활 SOC를 만들려 그래도, 서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려 그래도 뭐 어디 땅이 있어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죠. 땅을 살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십억인데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면서 1, 2, 3층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SOC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1, 2, 3층 근린 상가에는 그런 걸 넣고 위에는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생활 SOC랑 아파트 그 두 개가 복합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복합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사업이라는 거가 의미가 그렇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면 복합사업을 해서 우리는 이 아파트를 지어보려고 하는 주민들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선도지역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강서구는 이 선도지역에 이게 선출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노후도가 낮아서예요. 화곡동도 그렇고 등촌이동도 그렇고 신축 빌라가 너무 많이 지어져 가지고 노후도가 낮단 말이죠. 근데 노후도가 높은 데는 나라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선도지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노후도가 높으니까 어쨌든 새로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도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도 그게 뭐 아주 뭐랄까 폐를 끼치는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이게 신축이 많아요. 그 신축이 많은데 거기에 선도지역 지정을 해주면, 아니 뭐 신축 빌라분들 뭐 나가라는 거냐, 뭐 왜 우리는 집 지금 새로 지어놨는데 왜 정비사업 갑자기 하라는 거냐,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도가 낮은 곳은 선도지역을 선정해주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노후도가 20년 기준으로 60%에서 3분의 2 기준인 66% 그 사이 구간은 아마 나라에서 선도지역을 선정을 해주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등촌이동이나 화곡동 분들은 이게 주민 공모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선도지역에 선정이 돼가지고 복합사업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선도지역 선정받기. 근데 두 번째는 주민 공모인데, 아직까지 이게 2월달 발표한 건데 지금까지 주민 공모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래 보도자료는 5월 달에 공모를 띄우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밀린 거예요. 왜냐면은 국회에서 법안을 3월에 제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월 29일 아니면 7월 1일 본회의에서 제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이상씩 뒤로 밀려가지고 주민 공모도 지금 뒤로 밀린 거예요. 시 조례 같은 경우는 9월로 개정을 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공모가 어쨌든 뒤로 밀리는구나. 6월 29일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공고는 이게 갑자기 불시에 공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공고가 뜨면은 바로 이제 한 달 반 동안 모집 기간 동안에 열심히 동의서를 모으면은 되는 거고, 이게 당연히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하겠다는 주민이 많아야 시켜주겠죠. 신축이 많은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봐요. 신축 주인들이 별로 나는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제출을 하면 그걸 국토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주겠어요. 여기는 신축이 많은데
신축분들이 뭐 80%가 다 동의를 하시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고, 많은 신축분들이 본인들도 하겠다라고 제출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훨씬 선정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동네는 노후도가 낮고, 여기 이제 강서 아파트부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높은 동의율로 접수를 해서 전국에서 동의율로는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합사업 선정이 돼서 이거를 진행하자. 이제 요거가 지금 기본 취지인 거예요. 복합사업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 되고 두 번째 주민공모에 참여를 해야만 한다. 그거 지금 설명드렸고, 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되냐 도대체. 좀 기다리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굳이 지금 이걸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동네 시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 시세가 우장산 비교해가지고 잘 나오나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부터 뒤쪽으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시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앞쪽은 2종인데 2종도 넓으면 좋은데 땅이 좁아요. 땅이 좁으면은 2종이라고 해도 사업성이 좀 안 나와요. 이게 좀 애매하게 선이 그어져가지고 대다수는 일종이고 2종이 있긴 한데 땅은 좁고, 또 문제점은 두 번째로 여기 예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이잖아요. 2종은 신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후도가 30몇 % 밖에 안 돼요. 이게 듬성듬성 노후도가 잘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듬성듬성 나오는데 조그만 데다 나홀로 아파트 지어봤자 뭐 얼마나 이게 수익성이 나오겠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시세가 안 나오는 거고, 우리 이 안쪽만 시세가 안 나오냐? 아니에요. 상가 쪽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세가 안 나와요. 이유는 상가들도 필지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다 조각조각 나뉘어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 필지 분들이 다 단합이 돼가지고 큰 상가를, 신축 상가를 강북횡단선 생기기 전에 이렇게 쫙 올리자, 뭐 그런 게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지가 다 쪼개져 있고 그 하나의 필지도 여러 권리로 나뉘어져 있고 소유주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종 같은 경우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썩 시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가 아니라 더 기다렸다가는 노후도는 더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나뉘어져 있는 그 필지에 신축이 다 올라가요. 그럼 이건 더 쪼개지는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합사업을 꼭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리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을 때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연락처가 75%가 모인 건 거죠. 이렇게 대단위로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이미 10년, 20년 동안 쌓여 계셨고, 근데 또 마침 또 소개를 드리니까 한 2달 정도 사이에 75%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열심히 잘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복합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기에 호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복합사업 선정되지 못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단지로의 정비사업은 좀 물 건너가고, 조각조각 노후도가 잘 나오는 뭐 두보나 이쪽 아이파크 담장에 붙어 있는 쪽이나 뒤에 대한연립이나 뭐 아트빌라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만 소규모 가로주택이나 자유주택으로 정비가 되고, 이런 도로나 주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소규모로 정비가 되면서 공영주차장 뭐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한 뭐 100억에서 150억 뭐 그런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복합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면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곳만 조그맣게 되고 안 되는 곳은 영영 안 되는 식으로 뭐 한 30년 더 이후를 내다봐야 되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돼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복합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어쨌든 공고가 곧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 반 모집을 하고 합격자 발표가 막 오랜 기간 심사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원래도 5월에 공고를 띄우고 7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7월에 공고가 뜨면 9월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날 쌀쌀해질 때는 우리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합격이 되면은 지금 동네 주민들이 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연락처 안 주시는 분들도 눈치 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하면서
뭐 되지도 않은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때문에 연락처를 안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10% 정도는 세입자가 사시는데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오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편을 계속 보내드려도 계속 반송이 돼요. 그런 분들이 한 10%는 돼요. 근데 그분들은 세입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 뉴스도 등촌이동 뉴스를 아주 자세히 보면 좋은데 이게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또 그런 거 뉴스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한 10%가 되실 거고, 근데 이게 선정이 되면은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을 것이고,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은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반겨하세요. 그러니까 그 10% 정도는 추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에서 그 연락 안 되는 분들 보수적으로 한 뭐 5에서 10% 추가가 된다라고 치고, 또 지금까지는 이게 되겠어 하면서 뒷짐지고 연락처 안 주시는 분들도 한 5에서 10%가 추가가 되면은 90%를 넘기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은 선정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권위가 있는 정부에서 선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을 하고, 어쨌든 복합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1종은 2종으로 종상향을 하고, 지금 여기 2종은 3종으로 종상향을 해가지고 층을 높여서 해주겠다는 거고, 지금 아파트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재비가, 원자재가 지금 막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건축비가 치솟아도 어쨌든 이게 층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에 비해서 10에서 30%를 우리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비가 올라가면요, 기존 아파트 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분양가와 시세의 차익인데, 이제 우리가 뭐 원자재비가 올라갔다고 이거 뭐 너무 분양가 비싸져가지고 분담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에 따라서 분양가 오른 만큼 시세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된다라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뭐 내릴 거라고 이렇게 뭐 버블이 너무 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또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는 저는 가격이 좀 꺾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가, 일단 건축비 자체가 상승하고 있고, 서울은 신축 물건들이 이렇게 분양이 되려면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아파트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빨리 했을 때 5년, 6년인 거고, 복합사업이 진짜 초고속으로 했을 때 5년, 6년인데 민간은 평균 1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금값인 이유가 이런 맥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복합사업이 선정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상황이 원래는 단점인 거죠. 단점이었는데 지금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에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동이나 뭐 여의도나 강남 이런 데들은 공공을 싫어하세요. 임대를 넣는다 그러면은 진짜 막 결사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회 할 때도 막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반대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지금 뭐 그러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임대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종상향을 받아서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우선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동네의 단점인데 지금 복합사업에 공모에 참여하는 데는 또 대단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지금 상황이 있는 거고, 등촌이동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면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왜냐면 공고가 뜬다고 했는데 계속 안 뜨고 있잖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해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기존의 민간 재건축에 비해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힘이고, 안다라면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뭐 나 안 할래요, 돈 많이 드는 줄로 막 걱정하셔가지고 막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 두 번 또 얼굴 마주치고 이야기했는데 뭐 싫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이제 옆집, 윗집 뭐 다 한다라 그러면은 본인들도 관심이 생기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웃한테 내가 아는 거를 또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입소문이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공고가 언제 뜨냐 요거에 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고는 뭐 언제 뜨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지금 할 일은 내가 더 알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또 주변 이웃들한테 입소문을 내서 이거가 이런 사업인 거다, 혜택들이 있는 거고,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약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복합사업 하면은 어디가 더 이익 보는 거 아닌가요? 뭐 두보가 더 이익 보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신축인데 뭐 더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또 막 땅 지분 넓은 또 두보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땅 지분이 넓은데 감정평가 더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블럭의 다른 소유자랑 비교해서 본인이 더 이익이냐 손해냐를 막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세가 나와 있잖아요. 국토부 실거래가 우리나라 다 실거래가 딱딱 뜨잖아요. 물론 작은 건물은 이제 매물이 없을 수는 있는데 뭐 여기 예가채도 그렇고 실거래 다 빵빵 찍혀 있거든요. 요새 실거래는 금방 나오잖아요. 며칠 만에 조회할 수 있는데 그 시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자산 가치는 결국 그 실거래 찍힌 금액이 이 시장이 판단하는 자산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거기에 준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은 내가 더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은요, 일단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은 게, 한 블럭만 따로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블럭이 등촌 이동에 단 한 블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금 가격이 그 가격이신 거예요. 우리 동네가 비싼 동네가 아니잖아요. 딱 냉정하게 말해서 3종 여기 대로변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대로변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뭐 두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가격이 싼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독립적으로 한 블럭만 해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데 우리 동네는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모양을 크게 넓혀가지고 사업을 올리게 되면은 어쨌든 복합 사업으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 사업을 하면은 남보다 내가 더 손해보냐, 아니면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이거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시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가, 결국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땅이에요. 우리 그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안쪽부터 대로변 3종까지 다 똑같은 처지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시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본인 땅 실거래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세권에 다른 데 땅 가격 한번 살펴보시고, 왜 우리가 땅값이 다른 데보다 싼가는 시장이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결국 정비사업이란 건 사업이거든요. 우리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비사업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 정도의 땅을 가지고 합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사업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대단지로 쫙 올리는 거를 성공을 시킨다, 우리 주민들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결국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치가 지금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력이 있게 실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면은 상당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죠. 결국 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냐인데, 지금의 뭐 이렇다 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단합을 해서 요거를 성공시켜가지고 그 가치를,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사업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능력에 달린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의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의 선정을 받는 거가 어쨌든 최대의 관건입니다. 감정평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거래 찍힌 그 가격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최근에 그 공공재개발, 작년 5월달 정책인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데서 뭐 공시지가의 1.8배라는 뭐 그런 카더라 뉴스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근데 그거가 시세보다는 약간 비싼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주는 꼴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세대로 딱 해주길 원해요. 분양가만 싸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조삼모사 그런 심리가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지금 공공주도의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이게 감정평가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해주고, 근데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된다라면은 분양가는 어쨌든 아주 싸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바는 그냥 적정 수준으로 감평이 되고, 분양가가 최대한 많이 끌어내리고 층수를 최대한 올리고 일반 분양을 많이 높여가지고 상가 소유주건 상가 임차인이건 여기 주택 소유주건 간에 싼 분양가 혜택을 누리는 게 결국 사업성의 가장 큰 핵심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주민들은 감정평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약간 비싼 수준으로 감평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현황은 그렇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그 사업성 분석을 받아봐야죠. 감평도 받아봐야 되고,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급한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정비사업을 10년 전에 했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지금 하면은 돈을 분담금 더 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서울 뭐 인천 이런 데 흔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등촌 이동은 노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이 있기 전에 어쨌든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선거 이후에는 보통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되는 거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 선정받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는 제가 한 2달 전에 검색했을 때 염창도 2편안이 12억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 84제곱미터 33평형이. 근데 엊그저께 또 검색을 해보면 14억에 찍혀 있더라고요. 19층이. 그리고 롯데마이스트로는 12억 정도에 찍혀 있었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12억 5천, 6천에 여러 개가 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네 가장 신축 아파트 2군데를 좀 시세를 국토부 실거래가 좋아요.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의 분양가는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 거기 시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계산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2자릿수 덧셈 뺄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고요. 상가 임차인도 보통 정비 사업을 하면은 상가 임차인 분들이 쫓겨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포용적 국토개발 이런 개념들이 이미 등장을 해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정책으로서는 지금 이 2월 4일 정책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합사업은 상가 임차인도 장사하시는 분도 상가 분양권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선택을 안 하실 거면은 상가 공공임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권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처럼 상가도 공공임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더 쌀 거고 쫓겨날 위험도 이제 적을 거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기 상가 임차인분들을 만나시면은 분양을 받으셔서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면 사실 되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란 거가 주택은 2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가는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장사를 해야만 한다면은 내 건물에서 장사한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상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월세나 권리금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추후에 저희가 이제 대단지로 복합사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대수가 2배가 늘어나는데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좀 적어요. 둥천 초등학교가. 근데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도 당연히 학생 수가 늘어나겠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이랑 학부모 장사가 또 여기 이제 상가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덩달아서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 더욱 이제 광북 횡단선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여기 또 가까워지잖아요. 상가는 임차인들도 분양권이 있고 분양권을 받으시는 거가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여기 주민분들도 여기 상가를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많은 보상책과, 그리고 심지어 다시 들어왔을 때에 재정착을 하기 위한 상가 분양권과 공공임대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면서, 그분들도 분양권을 받는다라면 우리랑 똑같아요. 그분들도 소유자랑 똑같이 분양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약에 용적률 더 높여주라고 뭐 어떤 LH나 국토부나 서울시에 요구하러 우리가 뭐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주택 소유주 분들만 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상가 임차인도 같이 가서 요구하면 사람은 100지 정도 맞들면 낫다고,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어쨌든 우리의 요구가 더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 분들도 이 사업의 파트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분들이랑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나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는 상가 소유주가 사장님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대부분 협조적이세요. 상가 이제 소유주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주택은 사실 아파트가 5984 딱 정형화되게 정해져 있고 가격도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상가란 거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몇 평으로 어떤 구조로 어디를 바라보고 뭐 도로에 접할 건지 어떨 건지 지금 설계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상가 소유주분들은 약간 좀 불확실한 거가 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 연면적이 뭐 한 200평이다. 그럼 이제 새로 지었을 때 뭐 한 200평이거나 아니면 200평은 아니더라도 한 150평 준다라고 하면은 신축 상가 월세는 훨씬 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근데 조그만 거 주고서 나머지 그냥 현금으로 받아가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할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가 소유주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려면은 당연히 설계가 합리적으로 나와야겠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 설계 단계에서 그런 협의를 위해서 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랑 지자체,
LH가 시행자 역할을 한다면 LH 그렇게 3자 대면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이 주택 소유주 분들도 주민협의체로 참여를 하시겠지만 상가 소유주랑 상가 임차인도 또 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의사 개진을 하실 거고,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관심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에 준하는 신축 상가가 나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쪽이 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거기도 일단은 대단히 열심히 지금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연락처도 70%가 넘게 모였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대로변 쪽에 협의가 다 되면은 노후도가 정말 60.4%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동네가 이제 신축이 되는 곳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신축 짓고 있는 데들 빼고는 대로변에 한 필지가 지금 철거 예정이기는 해요. 그러면 개수가 한 동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튼튼어리집 있는 신우스타일즈랑 영예빌라랑 있는 그 블럭은 일단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허물리는 숫자가 3개, 4개 막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노후도를 60몇 %로 맞춘 거예요. 진짜 넣고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이게 결국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행력,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G 블럭의 이제 소유주분들의 의지가 70% 이상의 연락처를 모을 만큼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우리 동네에서 신축이 지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결국 신축을 막는 것도 주민들의 의지예요. 동의율이 뭐 여기는 80% 돼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신축을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되나 안 되나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당연히 신축 지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신축을 지으시겠죠. 예.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권리를 넘기는 거는 최종적으로 가격표가 나와야죠. 가격표가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해요. 이 초반에 이제 동의의 의미는 복합사업은 종상향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인데, 이 사업에 의향이 있다라는 의미로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평이랑 설계랑 돈 액수가 이제 정비계획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봤는데 이거 좀 영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층도 별로 올려준다고 하더니 뭐 되게 시원찮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흑석동에서는 공공재개발 거기서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는 용적률 더 높여줬어요.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도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도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노후도가 낮은 데들을 맘대로 막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 공모를 할 때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다라는 표가 발표된 거는 없어요. 날짜도 아무도 모르고 국토부에서 다 기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 당연히 채점, 배점 기준도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신축이 많은 데일수록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죠. 그래야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점으로서는 주민 동의율이 거의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것이고, 노후도는 어쨌든 20년에 60%라고 그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만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 점수는 약간은 배점이 있을 거예요. 노후도가 높으면. 그렇지만 노후도가 60%인 지역과 65%인 지역이 막 배점 차이가, 점수 차이가 막 크게 날 걸로 생각하지는 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60%인 지역과 80%인 지역은 점수 배점이 좀 꽤 나겠죠. 그 20% 차이에 대해서. 하지만 만약에 60%인 등촌 이동은 동의율이 80%예요. 근데 80%인 노후도인 지역은 10%가 제출했어요. 당연히 총점은 우리가 훨씬 높겠죠. 그리고 노후도는 어차피 90 넘는 데는 거의 없어. 그리고 98, 90 넘는 데는요, 이미 서울에서 선도지역 다 선정이 됐어요. 그분들은. 근데 선도지역 선정이 됐는데도 그 40몇 개 중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영역에서 10% 동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3분의 2 동의가 넘는 데가 한 5군데, 6군데밖에 없거든요.
40몇 군데 중에서 거기는 노후도가 높고 이미 선도지역 선정을 받았는데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80% 동의를 받는다, 이건 압도적인 건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노후도가 높으면 뭐예요? 그분들이 민간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단합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3분의 2 동의가 나와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은 그분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 지금 LH 같은 경우는 10% 인원 감축까지 한 마당에 노력은 다 들였는데 주민들이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 되게 물거품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3분의 2 동의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분들이 약속한 10에서 30%의 수익성 개선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가격표로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우리 동네 주민들은 다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노후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의율이 낮아서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노후도 걱정한다고 우리가 뭐가 점수가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되게 쓸데없는 걱정인 거고, 그 걱정할 시간에 옆집 연락처를 취합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1점, 2점을 더 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노후도로 그거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노후도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신축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고, 신축을 억제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 동네에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75%의 연락처 취합률로 이미 그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나 주택 소유주분들도 신축 빌라 짓는 업자분들이 많이 팔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는 뭐 이렇게 몇 군데라고 딱 뭐 선 정해진 건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 보도자료에 굉장히 상세하게 그 취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취지 중에 하나는 어쨌든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어떤 가격 상승의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주택 공급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3080 플러스예요.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를 2026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리고 그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한 지역이라면은 웬만하면 선정을 해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어떤 표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동의율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점은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렇죠라고 대답하세요. 네, 그 부분에서. 주택의 전세나 이런 것도 세입자들 그런 관계가 있나요? 저기? 주택에 있는 임차인은 분양권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생기는 임대 아파트의 절반 정도까지는 이곳에 살고 계셨던 분들에게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소득 수준이나 어떤 가구의 뭐 수급권자인지 아니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거주를 이 동네에 했느냐 그런 거를 점수를 매겨서 그 순서대로 이곳에 새로 지어질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가구 정도 지금 한 13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를 몇 세대 정도 짓냐고? 짓는 거는 보수적으로 한 2300세대에서 3000세대 이하로 뭐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데 앞쪽이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5위 3번지는 지금 노후도가 20년 기준으로 한 30%가 좀 넘는 정도인데,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저희 노후도가 58%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뺀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가 20년에 60%로 하면은 그쪽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만약에 20년에 뭐 57% 정도 그런 정도로 된다라면은 들어올 수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라고, 서울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 6월 29일 혹은 7월 1일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 통과된 이후에 9월까지 서울시에서 시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그 523번지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고, 노후도를 60이 아니라 57 정도로 완화를 해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토부가 이제 조만간 공고를 낼 때
서울은 그냥 20년에 60%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공고를 내면은 523번지는 어차피 포함이 안 돼서 제출이 돼야 될 거예요. 동의서 접수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일단 빠질 텐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가, 시조례 시행령이 57%로 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건 사업 영역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조례가 9월에 그렇게 되면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모양도 더 예뻐지고 훨씬 사업성이 증가한다.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복합사업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도 관건인데, 523번지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서울시에서 그 복합사업에 대한 노후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진짜 정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23번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가로주택, 자율주택, 모아주택,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한다는 가정하에 모아주택이 노후도 기준을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2종은 어쨌든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쪽 523번지에 신축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신축을 억제해 놓은 다음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쪽이 어차피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15층을 올릴 수가 있는 땅이고, 근데 뭐가 되려면 중간에 신축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영영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주민협의체가 꾸려져야 되는 거고, 뭐 신축 결사 반대라는 플랜카드라도 뭐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곳인 거죠. 여기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 고도제한 걸려서 몇 층까지? 고도 제한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고도 제한은 25층이에요. 25층까지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도 제한, 그 공항 고도 제한은 25예요. 이 땅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5층까지밖에 안 돼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15층. 3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종은 어쨌든 25 그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25까지 우리 동네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종은 지금 하물면은 5층까지밖에 못 지는데 복합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한 단계 종상향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적 상한은 15층이에요. 근데 그게 설계가 15층이 나올지 10층이 나올지는 그건 제가 모르는 거죠. 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학교 가까운 쪽은 교육청에서 그게 그 교육환경 영향평가가 들어가서 거기서 통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층까지 올라가요? 라는 질문은 이게 그 용도 지역에 대한 적인 한계를 저는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정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 계획이 서울시랑 논의가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선정받은 이후에는 서울시가 키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 동네 주민들이 어쨌든 서울시로 쫓아가서 무언가를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동의서를 안 했는데 동의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어디 동의서요? 여기 정우빌라. 아직 동의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언제까지 하면 돼요? 아직 안 그거는 발표가 되면은 다 연락을 드릴 거고, 정우빌라 매입을 하셨으면은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네, 그랬어요. 주셨으면 이제 제가 그거 계속 문자 오늘 받으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고가 뜨면은 당연히 단체 문자가 갈 거고, 등기 우편이 갈 거고, 유튜브 영상으로 동의서는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그런 거 이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그 아까 대한빌라 이쪽으로 아트빌라 이쪽으로 거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이제 신성빌라도 들어가요? 신성연립도 들어가요. 다른 데서 상가들만 차리죠. CU 편의점 아세요? CU 편의점. 거기는 다 들어가요. 그럼 이쪽 파리바게뜨 아시죠? 네. 파리바게뜨 건물도 들어가고, 그다음 그 다음에 그쪽에 그 새로진 거 전에 경남빌라라고 해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경남빌라는 안 네.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네. 그리고 523 번지는 지금 어쨌든 60% 기준으로는 거기 한 블럭만 지금 뺀 거예요. 그 학교 입구서부터 이렇게 경남빌라 쪽부터 다 해야 돼. 네. 그 태진 태진연립도 들어가고요. 네. 큰 길은 이리 나가는데 길. 큰 길은 당연히 파리바게뜨랑 버스 정류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네. 아니 누가 어떻게 저쪽으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신성연립도 도서관 도서관이랑 협조를 해서 거기에 그 366번지 민간 재건축 거기 길 나는 거에도 연결을 시켜야죠.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거죠. 도로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자유롭게. 네.
추진될 가능성은요. 어쨌든 우리 지역이 1등이 나면 돼요. 100% 100%. 네. 저 선생님 전화번호 받아야 되는데 가셨네. 갔다 오신다. 네, 그만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